프롤로그. 그들은 우리를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책도 교사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오직 철문과 카메라 그리고 침묵만 있었습니다. 2019년 BBC와의 인터뷰에서 한 위구르 여성 탈출자가 남긴 말이다. 중국 정부는 신장의 시설들을 직업훈련 센터라 불렀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곳을 다른 이름으로 정의했다. 현대판 강제수용소. 제1장 닫힌 문. 2017년 12월 카슈갈의 한 작은 마을. 이슬람 기도 소리 아잔이 채 끝나기도 전 낯선 발자국이 흙길을 울렸다. 쿵, 쿵.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거세졌다. 국가 안보 교육이 필요합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관리가 차갑게 말했다. 18살 청년 아딜은 아버지와 눈을 마주쳤다. 대답할 틈도 없이 거친 손길이 팔을 움켜쥐었다. 트럭의 철문이 닫히자 어둠 속으로 던져졌다. 창문 밖에서 어머니의 눈빛이 스쳤다. 울음은 없었지만 두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평범했던 한 가정의 일상은 무너졌다. 그리고 18세 청년 아딜, 그의 삶은 기록되지 않는 또 다른 이름 없는 숫자로 바뀌었다. 제2장 교육이라는 이름. 신장 곳곳에 세워진 건물은 지도에 표시되지 않았다. BBC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수십 개의 새로운 단지가 급속히 확장되었다. 회색 콘크리트 벽, 철조망, 감시탑, 외부와 차단된 사각형 건물은 교도소보다 더 교도소 같았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직업기술교육훈련센터. 하지만 내부 증언은 정반대였다. CNN이 확보한 탈출자 인터뷰에 따르면 창문마다 철창이 박혀 있었고 하루 3번 점호가 이어졌으며 교실이라 불린 방 안에는 책상 대신 침대가 빽빽이 들어섰다. 수업은 없었다. 대신 사상 교육이 반복되었다. 중국어로 국가를 외워라. 이슬람은 극단주의다. 공산당에 충성을 맹세하라. 거부하는 자는 쇠사슬이 채워졌고 배급은 절반으로 줄었다. 제3장 루마이의 하루. 루마이라는 20대 여성이 있었다. 그녀가 잡혀간 이유는 단 한 가지. 해외에 있는 친척과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것. 수용소에 들어가자마자 머리카락은 잘렸고 손톱이 닳도록 바닥을 닦아야 했다. 밤마다 중국 가요를 부르게 강요받았다. 목이 갈라져도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순간 옆자리 여성이 끌려나갔다.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많은 여성 수감자들은 강제 불임 시술을 당했다고 한다. 루마이도 수용소를 나온 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그녀는 훗날 이렇게 말했다. 나는 미래를 잃었다. 단지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제4장 사라진 기도. 감시는 철문을 넘어 신장의 일상으로 스며들었다. 거리에는 CCTV가 촘촘히 박혀 있었고 얼굴 인식 카메라는 사람들의 동선을 추적했다. 주민들의 휴대전화에는 감시용 앱이 강제로 설치되었다. 위처스는 이렇게 보도했다. 주민들은 매주 자기 비판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의심의 대상이 되었고 너무 자주 기도하는 것 역시
위험 신호였다. 정답은 없었다. 침묵만이 유일한 답이었다. 한 탈출자는 이렇게 회상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 5장 내부 고발자. 2019년 전직 교사였던 한 위구르 여성이 해외 언론에 입을 열었다. 그녀는 1년 동안 수용소에서 강제로 교사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녀의 증언은 끔찍했다. 한 방에 100명 이상, 매일 이어지는 사상 교육, 거부자는 독방에 갇히고 쇠사슬이 채워졌다. 여성들은 정기적으로 피임 주사를 맞았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나는 학생들을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죄 없는 사람들을 감시해야 했습니다. 제 6장 세계의 눈. 국제 언론은 조금씩 퍼즐을 맞춰갔다. BBC는 위성 사진으로 수용소 확장 과정을 추적했다. CNN은 탈출자의 증언을 생생하게 전했다. 알자지라는 기사 제목에 이렇게 썼다. 21세기의 가장 어두운 감옥. 2022년 UN 인권이사회 보고서는 결론을 내렸다. 광범위한 자의적 구금, 고문, 성폭력, 강제 불임 시술이 합리적 근거를 갖는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직업훈련이다. 시민을 극단주의로부터 보호하는 국가적 조치일 뿐이다. 제 7장 이름 없는 실종. 많은 위구르 가족들은 해외에서 친척을 찾고 있다. 전화는 끊겼고 주소는 폐쇄되었다. 내 동생은 카슈가르에서 사라졌다.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 알자지라는 보도했다. 최소 100만 명 이상이 수용소에 구금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확한 수치는 감춰져 있다. 숫자는 기록되지 않는다. 남은 것은 오직 사라진 이름과 기억뿐이다. 제 8장 침묵의 대가. 국제사회는 제재를 논의했지만 이해관계는 목소리를 가로막았다. 일부 유럽 기업은 신장에서 생산된 면화, 태양광, 부품 공급망을 끊겠다고 발표했지만 많은 국가는 망설였다. 누가 이익을 위해 침묵하는가? 이 질문은 법정도 회의장도 아닌 거리의 시위대 입에서 울려 퍼졌다. 제 9장 금지된 기록.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시설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성격을 교육기관이라 강조한다. 외부인의 접근은 여전히 차단되어 있다. 기록은 조각으로만 남아있다. 증언, 위성사진, 유출된 문건. 그러나 금지된 기록은 언젠가 드러난다. 그 기록은 숫자가 아니다. 바로 아딜의 눈빛, 루마이의 잃어버린 미래, 그리고 이름 없는 수천 명의 침묵이다. 에필로그. 전쟁도 아닌데 수백만 명이 자유를 잃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요? 교육? 안보? 아니면
인류의 양심을 거스르는 범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국가의 방어일까요? 아니면 금지된 시대의 범죄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도 이런 숨겨진 진실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